안녕하세요. 비코 선생님입니다. 지금부터 비버 챌린지 영상 시청자 수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중간에 코드표가 보입니다. 베티와 바비는 온라인 영상 사이트에 게시한 시청자들의 수를 코드표를 사용하여 비밀 메시지로 만들고 서로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주어진 코드표를 활용하여 비밀 메시지를 숫자로 변환하는 문제로 입력은 비밀 메시지의 길이와 내용이 각각 한 줄씩 총 두 줄로 주어집니다. 출력은 비밀 메시지를 숫자로 변환한 값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입력 예시와 출력 예시를 보면 입력의 첫 번째 줄에는 숫자가, 두 번째 줄에는 Y와 B로 구성된 문자열을 확인할 수가 있으며 출력 예시는 숫자 한 개가 출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을 분석해야 됩니다. 여기서 문제 상황이란 주어진 비밀 메시지의 문자를 모두 숫자로 변환해야 되는 상황을 의미하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장 무식하지만 확실한 방법, 즉 가능한 모든 숫자로 하나씩 바꿔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맨 앞에서부터 바꿀 수 있는 숫자로 하나씩 바꾸어 보면서 모든 문자가 숫자로 바뀐 경우에 탐색을 종료하는 방식이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방식 또는 알고리즘을 전탐색 또는 브루트포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전탐색 또는 브루트포스 방식은요, 함수를 활용하면 쉽게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함수를 설계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함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상태를 정의해야 됩니다. 상태를 정의해야 한다는 건 이 함수가 의미하는 바를 의미하며 이 함수는 필요한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의미하는 바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 두 개의 매개 변수가 필요하며 첫 번째 매개 변수는 현재 확인할 비밀 메시지의 위치,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지금까지 변환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확인할 비밀 메시지의 위치가 필요한 이유는요. 지금 위치에서 숫자를 변환해야지 다음 상태를 정의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탐색이 종료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변환한 숫자가 필요한 이유는 나중에 탐색이 종료됐을 때 지금까지 변환한 숫자를 기록해둬야 그 값을 출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상태를 정의했으면 두 번째 조건인 다음 상태를 정의해야 됩니다. 다음 상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언제 다음 상태로 호출하는지 생각해 보면 되며 우리가 다음 상태는 현재 메시지 위치에서 숫자로 변환이 된 경우에 호출한다는 걸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 상태를 다음 변환이 필요한 위치 콤마 지금까지 변환한 숫자 곱하기 10 플러스 방금 변환한 숫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종료 조건을 설정하는 건데요. 모든 메시지를 변환을 완료한 경우에 종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수를 간단하게 설계해 봤는데요. 그러면 이 설계한 함수가 어떻게 탐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 메시지가 보이는 대로 ybbbb, yb, yybbb와 같다고 했을 때 초기 상태는 0,0이 되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으며 아직 변환한 숫자가 없다는 의미죠. 여기서 갈 수 있는 상태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숫자 3으로 변환한 경우와 숫자 4로 변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에 있는 숫자가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숫자가 그 숫자, 우리 지금 의미하는 숫자를 의미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앞에 있는 숫자는 다음의 위치입니다. 따라서 3이 적혀져 있는 4,3 상태는요. 난 지금 숫자를 3으로 변환했으며 지금부터 새롭게 변환할 위치는 네 번째 위치야 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은 또한 두 가지 상태로 나눌 수가 있고 이렇게 각각의 상태로 퍼져 나가다가 어느 순간 탐색을 종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종료하는 순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떠한 숫자로도 변환이 안 되는 경우 또는 모든 숫자를 전부 변환한 경우가 있고 우리는 이 전부 변환한 경우 값을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예시에서는 304를 출력하겠네요.
이번에는 코드에 사용된 변수와 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코드는요, 각 숫자가 의미하는 10개의 코드를 저장한 변수고요. n은 비밀 메시지의 길이를, 그리고 input은 비밀 메시지를 저장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또 함수 내부에서도 여러 개의 변수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인할 비밀 메시지의 위치를, answer는 지금까지 변환한 비밀 메시지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또한 탐색에서는 num이라는 걸 사용해서 확인할 각각의 숫자를 저장할 수가 있고요. clen을 통해서 확인할 코드의 길이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템프는 현재 위치부터 확인할 코드 길이만큼을 추출한 변수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코드 1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코드 1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값 중에서 input index부터 index 플러스 1, index 플러스 2까지 총 2개의 값을 저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빈칸은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으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음 상태로 넘어갈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다음 상태로 넘어갈까요? 그건 바로 현재 위치에서 변환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변환이 가능하다는 건 결국 코드 num과 우리가 추출한 값 템프가 같다는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첫 번째 빈칸에는 코드 num 넣는 템프라는 조건식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빈칸은 다음 상태를 정의하는 곳으로, 두 번째 빈칸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변환할 위치인 index 플러스 clen이, 그리고 세 번째 빈칸에는 지금까지 변환한 메시지를 의미하는 answer 곱하기 10 플러스 num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빈칸을 모두 채우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소스 코드가 완성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C 언어 코드에 사용된 변수와 배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C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로 n은 비밀 메시지의 길이를 의미하며 input은 비밀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코드 같은 경우에는 각 숫자가 의미하는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파이썬과 다르게 clen이 배열로 선언되어 있고요. 이 clen은 각 숫자가 변환된 코드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C 언어에서 마찬가지로 함수 내부에서도 여러 변수가 사용되고 있으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확인할 비밀 메시지의 위치를, answer는 지금까지 변환한 비밀 메시지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num은 확인할 각각의 숫자를 의미하며, 템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부터 확인할 코드 길이만큼을 저장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빈칸 역시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으며, 첫 번째와 두 번째 빈칸은 다음 상태로 넘어갈 조건을 의미합니다. 다음 상태로 넘어가는 조건은요, 현재 위치에서 변환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며, 변환이 가능하다는 건 코드 num과 템프가 같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C 언어에서는 두 문자열을 비교할 때 strcmp라는 걸 사용해야 되고,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빈칸에는 코드 num을, 두 번째 빈칸에는 템프를 기록하면 된다는 걸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변수는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빈칸은 다음 상태를 정의하는 것으로, 세 번째 빈칸은 다음에 변환할 위치인 index 플러스 clen의 num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빈칸에는 answer 곱하기 10 플러스 num이 들어가면 빈칸이 모두 채워져서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소스 코드가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빈칸 챌린지를 복습하고 전체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챌린지를 도전해 보세요. 지금까지 비코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